안녕하세요. 평창 사과농장 소풍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일은 못할 것 같고, 비 오는 날 농장 모습이 어떤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제 농장은 굉장히 높은 그 고능지에 있습니다만, 위쪽에 큰 농장이 하나 생기면서 이 앞쪽이 포장이 됐어요. 사실은 뭐 아주 그냥 흙길, 좁은 흙길이었는데 포장이 돼서 제 농장이 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포장입니다. 한 200m 정도를 제가 이 트럭으로 올라가죠. 타이어를 산악용 타이어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사륜 구동이어서 뭐 겨울에 조금 땅이 얼어도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비도 오고 해서 그냥 트럭을 세워 놓고 제가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을 뭐 정말 오래전에 구입을 했었어요. 평창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취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프리랜서였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땅을 오랫동안 임대를 했었어요.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여서 원래 이 땅을 저에게 팔았던 분에게 제가 임대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 바깥쪽에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를 본격적으로 크게 하시면서 지난 수년간 이 농사를 짓지 않아 가지고 뭐 나무도 자라고 굉장히 아주 척박하게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그분께 부탁을 했더니 마을에 그 포크레인을 잘 다루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돈을 들여서 한 일주일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나무도 쳐내고 밭이니까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돌도 걸러내고 길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뭐 한 4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올 3월에 원래 그 동네 주민들께서는 그냥 밭을 한 1년 정도 잘 만들어서 1년 후에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또 초보 농부들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그냥 320주로 20주의 사과나무를 심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풀 관리를 잘했으면 뭐 할 일이 거의 없는 시기인데, 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제초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저는 가로 세로 1.5m 정도의 제초 매트를 사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사과나무 주변에 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헤어리 배치, 뭐 호밀, 크로바 이런 것들을 씨를 뿌려서 초생 재배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땅이 척박하니까 녹비 식물들을 심어서 조금 쳐주면은 땅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00m 정도 되는데 벌써 숨이 가쁘네요. 이쪽 땅도 제가 이 길도 지금 이제 시간이 날 때 좀 흙이랑 돌들을 좀 넣어서 차량이 좀 다니기 쉽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올 봄에 심다 보니까 초생 식물들을, 녹비 식물들을 원래는 가을에 심어서 씨를 뿌려서 이 겨울을 넘기고 풀보다 먼저 자라서 풀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가 뭐 씨를 뿌렸는데도 잘 안 나오고 또 뭐 깊게 심어지지가 않은 거죠. 뭐 관리기 같은 걸 좀 갈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완전히 풀로 그냥 덮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농약을 제초제를 뿌리라고 이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그게 제초제 뿌리는 게 싫어서 그냥 놔뒀더니 너무 자라가지고 예초기로 이것들을 뭐 잘라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초기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냥 빌리러 가기 귀찮아 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엔진 예초기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우, 여기 제가 이 비 오는 날 한번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 지금 농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온 건데, 이 길이 이쪽에도 나중에 흙이랑 돌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길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에게는 조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고, 올 가을이나 그 겨울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노출이 이상해서 화질이 이상해졌네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산을 굽이쳐서 들어오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과거에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저에게 같이 농사 짓고 있는 저쪽에 감자밭도 있고, 저 숲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굉장히 넓은 밭에 뭐 옥수수라 뭐 고추 이런 걸 심고 계시는 그 전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서 사시다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로 나가셨대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죠. 그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화전민도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사랑하는 그 1번 밭입니다. 물론 2번 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 위쪽에 또 작은 밭이 있어서 1번 밭인데요. 이쪽 땅이 뭐 필지는 몇 개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8,9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웃기는 게 대지도 있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저 좀 중앙에 있는 저기에 지금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기도 전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다가 지금 뭐 어술이랑 뭐 이런 걸 조금 심었는데, 겨울에 간벌을 좀 하고 저기 한 5,600평 정도 되는 곳이죠. 저기에 산나물들을 좀 본격적으로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길도 지금 제가 예초를 해서 깨끗하게 되긴 했는데, 길도 지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 위쪽 밭에 있는 흙이랑 돌들도 갖고 와서 이 길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이 풀이 자라가지고 트럭이 지나갈 때도 상당히 밑에 소리가 많이 나던데, 이쪽이 지금 제가 사랑하는 밭이죠. 저 위에 제가 농막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저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제가 말하는 3번 밭이에요. 여기 지금 누렇게 된 저 부분은 시험적으로 제가 농약을 한번 뿌려봤어요. 제초제를. 근데 너무 흉악하잖아요. 저는 저게 싫어가지고 그냥 예초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아주 띄엄띄엄 4m, 4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심어져 있는 부사를 올 11월에 전부 이쪽으로 옮겨서 4m, 2m 간격의 부사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 거의 한 200주 가까운 부사가 심게 될 테고요. 이쪽이 이제 비워지면 저 위쪽 밭이 있어요. 위쪽 밭에 있는 감로나무를 옮겨서 이쪽에 심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나노골드를 내년 3월에 추가로 구입해서 심으려고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100주 정도 심고, 땅이 좀 남으면 또 내후년에 조금 심어보려고 해요. 이쪽 땅은 사실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뭐 저는 배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돌 사이에 물이 뭐 이렇게 정체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배수 불량의 문제도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전기 목채기로 이쪽을 둘렀는데요. 또 풀이 너무 빨리 자라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뚫렸어요. 그래서 고라니가 아마 고라니로 추정이 되는데, 저 위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밭에 이 사과나무의 잎들을 많이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을 건드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가지에 있는 이파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는 뭐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마지막 측지에 있는 이파리들을 많이 따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지금 뭐 또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이제 풀이 이렇게 목재기 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누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번에는 뭐 뽑아버리고 지금 다시 꽂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역시 고라니를 또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왕 들어온 김에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이게 국어예요. 이 국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길을 뭐 만들어 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비포장 도로는 너무 돌아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짧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을 건데, 뭐 그거는 뭐 당장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이 원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실 소유주가 한 대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하고 저만 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장님만 여기 뭐 감자밭도 이장님 마치고, 저 위쪽으로 지금은 뭐 저번에 뭐 하나를 심어서 수확을 하신 다음에 옥수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던데, 그쪽에 이장님 밭이 있죠. 그리고 이런 뭐 아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쪽이 뭐 이게 굉장히 지금 험악합니다. 물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쪽을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길을 조금 정비를 하긴 해야 돼요. 뭐 이런 길로, 뭐 물론 비 오는 날은 제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가끔 뭐 올라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마지막 단계로 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분의 소유인데 뭐 신경을 안 쓰고 아예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쪽 농장을 잘 개간을 해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제초제를 뿌린 곳이에요. 역시 보기 싫잖아요. 저는 이제 제초제는 거의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쓰더라도 봄에 초반부에 풀을 잡을 때만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쭉 길을 올라오면 제가 이제 4번 밭이라고 말하는 곳이 등장을 해요. 이쪽은 사실은 웃기는 게 뭐냐면은 거의 형태는 밭의 형태예요. 고랭지 밭인데 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농작물을 심을 수 없다고 해요. 참 저쪽에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또 지목이 밭이고, 또 이쪽은 밭인데 산으로 되어 있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가파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어쨌든 이쪽부터 이루어지는 약 1300평 정도의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을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론 이제 임시 사용 허가를 받고 또 어떤 경작도 가능하겠죠. 실질적인 활용이 이게 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산나무를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한번 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평창에 농업회사 흥이라고요, 수경 재배를 하는 물고추냉이를 키우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경 재배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자연 방식으로 어떤 물고추냉이를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지금 겨울이 흐르는데 물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굉장히 큰 관정이 바로 제 땅 바로 위에 한 1, 2m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상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마을 주민들의 농업 용도로 쓰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 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관정을 하나 뚫어 가지고 물고추냉이 농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감로 심어져 있는 것들을 도저히 뭐 관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올 겨울에, 가을에 옮겨가지고 그냥 아래쪽에서 사과는 키우기로 하고, 그리고 이쪽은 다른 용도로 땅이 좀 넓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쪽이 지금 이장님이 옥수수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것들이
했는데 보니까 이 농부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거의 2모작, 3모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 양배추를 키우는 거하고 사과 농사를 짓는 거하고 수익이 어느 게 더 좋으냐 물어봤더니 딱히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과나무는 초기에는 좀 힘들지만 잘 한번 정비해 놓으면 노후에도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이고, 뭐 사과가 고수익 작물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저는 물론 그걸 알고 시작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동을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두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앞서서 제가 나는 귀농귀촌 절대 안 할 겁니다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수확을, 큰 어떤 돈을 기대하고 지금 농장을 가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년 후에 퇴직을 하면은 저희가 놀이터가 필요하고 제 연금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부수익이 들어오면 좋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나이 먹고도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퇴직 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제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을 이용해서 또 약간 모아둔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먼저 해놓고 퇴직하고 나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요.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일하러 와서 새로운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